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아콤TV 진행을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황만기입니다. 아콤TV 오늘은 한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한의계에도 현실 정치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아마도 오늘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의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으로 서울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윤영희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희 서울시 의원입니다. 자, 소개 말씀을 먼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콤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간단히 그렇지만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해주시면 또 노잼이니까 유잼으로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서울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 아시는 것 같이 한의사입니다. 제 면허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장롱에 있나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한의사인 거를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그렇죠, 막 그렇죠. 진맥을 해달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의회 내에서도. 만나는 분마다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점양의 죄송하지만 말씀을, 장롱 면허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2007년도에 졸업한 면허가 장롱에 있는 한의사 윤영희입니다. 정치 경험은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대선배님들 앞에서는 항상 뭐 정치 경험 말하는 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만 2년 정도 정치를 했고 2021년도에 처음으로 지금은 없어진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정무직 당직자로 부대변인하고 또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에서 부대변인 일하고 그다음에 저희 당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한 뒤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는 이제 공보단장하고 그다음에 저는 작년 6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게 딱 이런 이제 유잼 멘트였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한의사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 하시고 정치에 이렇게 입문하시고 투신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의사로는 한 11년 동안 진료를 했었거든요. 네네. 11년 정도 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좀 작은 벤처회사에서 이제 경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제가 월급을 받았었고 근데 이제 진료만 하면 됐지만 이제 경영을 하면서는 이 회사의 경영을 책임져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당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좀 고민스러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찾아봤던 거예요. 그 한의사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처방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했다면 최저임금 얼마, 주 52시간 넘으면 어떻게 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검색어가 완전히 카테고리가 달라졌네요. 완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과 제도가 이 생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달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그때 좀 깨달았었고 두 번째는 그때 회사가 서울하고 전라남도 장성에 있어서 그거 왕복을 했어요. 제가 뭐 당일에 출퇴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 느낀 건 서울하고 농촌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 국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농촌에 사는 국민이 누리는 인프라와 도시에 사는 국민이 누리는 인프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크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왜 사회가 골고루 분배하지 않았지? 왜 골고루 발전시키지 않았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그때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생활인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네네.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요. 2021년 3월쯤에 퇴사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좀 길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때는 이제 집에서 노니까 뭐 뉴스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서울시장님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보궐선거가 열렸던 그때였고 근데 뉴스에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내가 정치 성향이 뭐지?를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저는 나는 중도다. 나는 혹은 무당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뭐 약간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고 오세훈 시장이랑 뭐 단일화를 한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 당시 뉴스가 좀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뉴스가 되게 보는데 근데 안철수가 막 지지율이 높아. 근데 뭐 어떤 그 훈수 두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 막 그 설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네네. 그래도 뭐 지지율이 압도적인데 그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가 지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를 딱 나오는데 그래서 뭐 안철수가 저는 뭐 이 결과를 승복하겠다, 뭐 시민의 뭐 판단을 뭐 받아들인다 이런 그 승복 선언을 하는데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런 경험담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정치인들이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그런 부채감을 주는 순간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저분이 나는 정치를 더 하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여러 정치인들하고는 좀 전형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정치인 중에 저런 사람 한 명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냥 국민의 당에 당원가입을 했어요. 그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계기네요. 예. 다들 그렇게 당원 가입하지 않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계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당원 가입을 한 게 계기가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뭐 당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어디로 가니까 안철수 당대표가 무엇을 하니까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당원님들께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갔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치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까 소개해서 빠뜨리셨는데 네. 그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으로 한동안 재직을 하셨었는데 치밀하진 않았어요. 그때도. 치밀하지 않고 어떻게 교수님이 됩니까? 저는 치밀한 사람은 아니고 다만 그냥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력이 더 먼저이신. 내가 좀 생각해서 이거를 필요해. 그럼 그냥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몸이 되게 고생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아무튼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답이 충분히 많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의계에서도 서울특별시 한의사회 부회장 그리고 여한의사회 대협력 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을 해오셨었는데요. 네. 한의사로서의 삶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답변을 드리면은 한의사로서의 삶과 정치인의 삶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급여? 급여? 수입? 예상치 못했다. 수입? 완전 큰 차이. 지금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 같은데. 한의사가 더 많이 벌죠. 무슨 그러니까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요. 한의사가 훨씬 수입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존경이라든지는 비교할 수 없다. 아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정치인 욕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의사 원장님한테는 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잖아. 정치인 맨날 뉴스 보면서 욕하세요 안 하세요?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수입도 다르고 존경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한의사가 최고다. 한의사가 최고인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왜 안 했냐. 저는 제가 바라는 사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것과 달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라도 권한을 갖거나 아니면 권한을 갖게 될 사람을 도와서 그 내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버티는 거죠. 또 질문 또 있나요? 예, 아닙니다. 그 이제 차이가 큰 차이를 제가 여쭤봤는데, 네, 맞아요. 뭐 다른 추가적인 차이가 있어도 말씀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귤레리티가 전혀 없어요, 정치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의 저의 그 하루 스케줄은 뭐 예를 들면 8시 반에 진료실에 가서 9시부터 외래가 열리고 12시는 오전 외래 끝나면 12시부터 1시는 밥을 먹고 1시부터 5시 반까지 외래를 하고 5시 반부터 뭐 병동 라운딩을 돌고 6시면 칼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컬 원장님들도 본인이 컨트롤하는 본인의 스케줄을 살아가는데 정치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는 물론 제가 지금은 최고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인데 대부분의 정치인이 저는 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으로부터 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을인데 을들은 항상 누군가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라이프는 굉장히 비정기적이고 비정규적인 일들로 차여 있고 그게 대부분은 선거와 당선 이후의 삶으로 저는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되기까지 그 선거를 치를 때는 진짜 정신이 나가죠. 그런 삶을 살아서 당선이 돼. 당선이 되면 또 한 2, 3년은 또 의정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계획했던 삶을 살아. 근데 지금 곧 뭐가 오죠? 총선이 오죠. 총선이 오죠. 그래서 시의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서울시의 당협도 지금 이제 총선 체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전당대회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한두 달 좀 숨 돌리면 이제 총선 1년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 2년 지나면 또 지방선거, 지방선거 끝나면 또 대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중심으로 스케줄이 짜이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네 번째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활동 중이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으시다면 하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보건의료인 파트, 그러니까 보건의료 파트, 보건정책 파트와 복지 파트가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리고 여성 파트도 있는데 이제 지금 서울시 의회 의원이 112명인데 그 112명 중에 뭐 의사, 약사, 치과 의사가 없고 지금 이번 의회는 한의사 제가 유일한 보건의료인이에요. 그래서 복지 전문가는 너무 많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여성 전문가도 많으신데 보건의료 전문가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았고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더 긴장하고 왜냐면 아는 걸 말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기억에 남는 제가 지적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집행부랑 우리가 항상 집행부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뭘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회장님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회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저는 의원의 기능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입법 기능 즉 뭐 내가 관할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법이 필요하면 그 법을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 기능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어쨌든 집행부가 세금을 사용하는 사업을 만들고 세금을 쓰잖아요.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집행이 잘 됐는지 사후에 감시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은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간호사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을 방문하는 게 원래 사업의 취지였고 그 사업이 한 몇 년이 이루어졌는데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65세 건강한 어르신들이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다는 게 이제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 거부율이 너무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에게 집행부에게 아니 보편 방문을 해서 세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치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선별 방문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강하게 지적을 했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뭐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했어서 결국 올해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들이 65세 노인들을 다 방문하지 않고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선별적으로 먼저 방문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제가 좀 뿌듯했었던 그런 거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입법 기능으로 이 기관으로서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어제 조례를 이제 대표 발의하고 이제 오늘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뭘 했냐면 이제 서울시가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꼴등이에요. 막 엄청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쵸. 0.6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난임 시술을 하는 분들은 출산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난임 시술비를 이제 나라에서는 현재는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난임 시술을 지원 받은 만큼 해도 아기가 안 생기면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을 하거나 그렇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1회 지원을 해주고 있었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달 8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난임 부부도 소득과 상관없이 기존에 또 소득 제한이 있었거든요. 소득이 높으면 지원 안 했어요. 서울시에서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한다. 그리고 막 시술일 간에 칸막이도 있어. 이거는 몇 회만 되고 이건 몇 회만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시정을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맞는 말이야. 나도 동의해.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뭐가 있지? 이게 딱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본격화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은 조례에 그 시술비 지원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는 좀 빨리 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서울시가 더 안정적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야겠다. 우리 시정을 뒷받침해야겠다. 그러니까 시정을 견제할 땐 견제하고 시정의 방향이 맞으면 나는 의회에서 입법 기능으로서 그거를 좀 뒷받침해야지 해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고 이제 오늘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언론들에서 관심 많이 받아서 이제 서울시도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춰서 난임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구나 이런 걸 했고요. 이것도 이제 오늘 이제 있었던 의정 활동 중에 좀 뿌듯했었던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이라는 게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분배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죠. 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아. 아니면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나눠주는 게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선별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두텁게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관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서울시 의회 들어와가지고 폐지한 사업이 있어요. 아까 차동은 이제 사업의 방향을 틀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홀로 육아라는 집에서 그걸 이제 고립 육아. 고립 육아. 고립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 그걸 자조 모임, 네. 서로 이제 도와주는 모임을 가지면 그 모임에게 이제 모임 활동 지원비, 이제 차를 마시거나 뭐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선별 지원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한테 돈을 줬는지를 좀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제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어머님들이 육아를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모임한테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모임의 많은 부분이 강남구에 사는 엄마들의 모임, 서초구에 사는 엄마들의 모임에 엄마들이 뭐 반포 엄마 모임이 뭐 잠실 롯데 월드 가는데 서울 시민의 세금이 뭐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야. 뭐라고? 그게 갑자기 저는 막 뚜껑이 열리셨군요. 이게 뭐야? 그래서 막 저는 그때 네. 좀 약간 막 이렇게 돼갖고 네네네. 서울 시민이 강남 엄마들 차 마시는데 돈 줘야 됩니까? 막 이렇게 조금 질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정책의 취지가 항상 좋아요. 좋지 않아요? 네. 모든 정책 설명에 들으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맞지. 고립 육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서울이 또 엄마 아빠가 육아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근데 결국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정부의 복지 방향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현금성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뭐 강남에 사는 어머님들, 서초에 사는 어머님들이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키즈 카페를 만든다든지 공립, 뭐 어린이집을 더 뭔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에 써야지 현금성 지원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사업 바로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의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의원님들 중에 이제 가장 어리고 또 여성이고 제가 또 발톱을 좀 숨기셨군요. 숨기는 예. 스타일이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시정 질문하고 나서 폭로됐죠. 발톱과 조심해야 된다. 저 의원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는 정책이었군요. 저는 안 되는 거 안 된다.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정활동 집중하고 있고, 물론 시민들이 동의해 주시는 방향과 네. 저의 방향이 맞아서 그 저의 발언이 힘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 사업을 철회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시의원이 된 가장 뜻깊은 순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세 개만 요약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10가지 이상이 100개. 아니 100개인가요? 10가지 이상이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또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청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꿈을 품고 있는 우리 한의사 회원분들, 특히 여한의사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 여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정치의 꿈을 품고 계신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께 현실적인 어떤 정치 선배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의 어떤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네네. 처음에 정치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한 환경이 유일해. 한의사가, 네. 여자가 정치를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가 있을까? 사례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당에 갔어. 그리고 뭐 캠프에 갔어. 선배가 없어요. 경희대 그렇죠. 한의대 선배 있어요? 제가 경희대 한의대 선배이긴 하지만 제가 그 역할을 못했네요. 아니 캠프랑 당에서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 당에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없죠. 없어. 그리고 예. 그 여기는 약간 그 조직과 네. 어쨌든 그 동문 이런 식으로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는데 뭐 그러네요. 혼자야. 혼자 독고다이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시면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거죠. 왜냐면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당인데 뭐 그렇죠.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치활동 시작하셔. 허허벌판이죠.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허허벌판에서 예. 비바람 맞는 느낌으로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문제는 한의원은 내가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경영 공부하고 마케팅하고 하면 늘잖아요. 근데 정치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인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되는 거 아니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운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복골복이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십기영에 가까운. 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도 할 거면 내가 왜 할 건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뭐 취미 활동할 거야? 등산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 안에서 계속되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 고민 가운데 그냥 한의원 돌아갈래 또 생길 수 있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렵다. 쉬운 일은 아니다. 매우 어렵다를 원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냥 어렵다로 매우자를 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예.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유, 무슨 더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후배님들은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줍잖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너무 겸양의 덕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진짜로.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아까도 이제 뭐 총선 있고 지선 있고 대선 있고 이런 이제 선거 스케줄과 관련되어서도 마음만으로도 빡빡한 느낌을 받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계획 또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계획, 한의사로서의 계획, 뭐 여러 번 다양한 인생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정치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했는데 안 지켜주면은 부끄러울까 봐 아닙니다, 걱정인데. 아닙니다. 박제를 해놔야지 지켜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야? 왜 저렇게 말하지? 하는 게 항상 있는데 네네. 저는 부회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제가 정말로 치밀하지가 않고 아유, 무슨 말씀을. 계획적이지가 않은 인간입니다. 네. 그 MBTI 무엇인가요? 저는 ENFJ거든요. 아, 예. ENFJ가 막 그렇게 치밀하게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지 않고 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왔으면 그냥 그 기회에 내가 도전해보자. 하루 만에 보통 그렇게 결정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의회 들어오고 나서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전당대회 캠프에서 성장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끝났고요. 그때 이제 패배했고 그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그 반성을 이제 마치고 어떻게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생긴 정치적 선배님들한테 말씀을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선배님들마다 조언을 다양하게 해주세요. 뭐 메시지를 더 공부해봐라. 아니면은 너는 정무적인 어떤 발전 방향보다 정책적인 발전 방향을 조금 더 채워라. 그래서 너는 의료인이니까 복지를 더 공부해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라. 정책적인 뭐 요런 조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학위를 하나 더 해볼까 싶고 또 황 부회장님께서도 그런 조언을 과거에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술 기우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저의 지식의 지평을 조금 넓히는 시의회에
당에서의 2년 차를 좀 보내는 게 현재로서의 목표고 내년 4월이 우리 당에서는 저는 국민의힘 당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에요. 현재는 우리 당이 대통령은 만들었지만 과반의 입법부를 달성하지 못해서 현재는 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과제들이 실현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의 입법부 달성이 우리 당 모든 당직자들의 혹은 뭐 시의원, 국회의원, 뭐 평당원들의 어떤 목표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 과반의 입법부 달성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마당이라도 쓸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나 또 그때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제가 기존에 했었던 대변인 공보단의 업무를 이어서 뭐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좀 노력을 해보던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이제 그거는 조금 했으니까 나의 지평을 더 넓히기 위해서 뭐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가 그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준비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현재로서의 계획은 정책적인 지평 넓히기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네. 역시 실력 연마. 그러니까 공부하는, 연구하는 의원님으로서의 딱 이렇게 운칠기삼인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이제 실력과 어떤 상황에 대한 이렇게 상황이 왔었을 때 그거를 잘 이제 또 활용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화를 통해서 또 당에 기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의사에서 서울시 의원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을 모시고 너무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울 시민분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함께 기대하겠고요. 한의계와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콤T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